그래도 수 2보다는 조금 할만하지 않았나? 알았어요. 라는 게 쌤의 생각인데 역시나 언제나 쌤 생각인 것 같고 좋아요. 자, 그래서 14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수함수, 그죠? 지수함수 로그 함수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의 아이디어가 사실 조금 필요한 그러한 문제이고요. 1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x가 마이너스 1인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fx가 정의가 되기를 일단 로그 a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로그 함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에서는 그죠? 지수 함수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원점 5와 fx에 대한 관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a가 3분의 n 루트 2,0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과 곡선 fx의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그냥 pq에 대해서 op의 길이, oq의 길이, oa의 길이가 같은 그러한 두 점 pq가 존재를 하고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pa와 그 다음에 qa가 수직이 되는 이거인 n이 존재할 때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겁나 복잡해요. 그죠? 말로는 조금 복잡한데 일단 그래프가 안 나와 있으니 그래프를 항상 먼저 그려주셔라 라고 쌤이 항상 강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 두 개, 로그 함수와 지금 지수 함수가 같이 나와 있는 형태니까 얘네 두 개가 무슨 관계인지도 보아주셔야 돼. 역함수 관계인지까지도 확인이 돼야 돼, 처음에. 근데 일단 얘네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돼야 한대요. 됩니다. 그죠? 밑이 a로 똑같고, 일단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밑이 a로 똑같고,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네들의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라는 걸 맨 첫 번째 얘네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이다 라는 걸 먼저 찾아주셨어야 됐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자, 일단 로그부터 그려보면 얘다 로그는 항상 무슨 선이 존재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기 전에는 y축이 점근선이었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어버린 거니까 여기 정도로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죠? 얘가 그래프가 그리고 밑이 지금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가는 애야? 내려가는 애야? 내려가는 애가 되겠죠. 자, 내려가는 애가 되고 얘는 원래 1,0을 지났는데 그죠? 얘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원점을 지나도록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도록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죠? 근데 나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만 요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 양수 부분은 그냥 없애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니 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함수를 그려볼 건데 얘도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하는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인데 얘는 무조건 1,0을 지나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가 1만큼 더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얘는 양수 부분을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조금 그래프가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으니 얘다. 근데 얘네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알고 있어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얘는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지? 얘는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일단 y는 x에 대해서 요 두 그래프가 대칭인 것까지는 알아. 여기까지 되겠니 얘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얘다 a를 찍어줘야 돼. a가 3분의 n 루트 2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 어딘가에 찍히게 될 거야. 그래서 쌤은 여기라고 볼게요. 여기가 a가 3분의 n 루트 2, 0 요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그릴 수 있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렸어야 됐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볼게요 얘들아. 원점에서 P까지 거리랑 원점에서 Q까지 거리랑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가 싹 다 같대. 그 다음에 PA와 QA가 뭐래요? 수직이래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길이와 같고, 그지? 이 거리가 같고 이렇게 이었을 때 수직이 되는 그러한 애들을 일단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이 정도를 그냥 여기를 Q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한 이 정도를 뭐 P 이렇게 잡아버릴게. 그러면 요 거리와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서로 같고요. 그죠? 이렇게 세 개의 길이, 이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서로 싹 다 같은 상황이 될 거야. 이게 괜찮으니?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여기가 수직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니 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얘네 두 개가 지금 로그함수랑 지수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런데 지금 OQ의 길이랑 OP의 길이가 같고, 그지? 그러면 PQ는 y는 x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대칭일 수밖에 없겠죠. 맞니 얘들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OP랑 OQ를 이렇게 이어주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잠깐 중학교 2학년 때의 도형이 살짝 보이게 될 겁니다. 뭐냐면 얘 무슨 삼각형이야 얘들아? 삼각형 PQA는 무슨 삼각형? 그치, 직각삼각형인데 얘들아. 직각삼각형인데 어떠한 점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대. 어떠한 한 점에서 얘들아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대. 그럼 뭔지 기억나니 얘들아? 얘는 외심이라는 얘기야. 외심. 그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도 생각을 했었냐? 생각할 수 있냐? 어떤 한 점으로부터 얘들아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어떠한 한 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원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세 점이 무슨 원에 있다? 한 원에 있다라고 생각해 줘도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가 90도고 직각삼각형이고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게 빗변의 중심은 항상 외접원의 중심이다라는 걸 배웠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요 세 점이 원 위에 있구나라는 걸 이끌어내셔도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외접원 원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원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원을 살짝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직선이 얘다. P랑 Q가 지금 요게고, P랑 Q가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PQ의 기울기에다 PQ의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지? 왜냐면 이거 대칭 이동한 거는 얘네 둘 선분의 2였을 때 대칭이 되는 선이랑 수직이고 그 다음에 P랑 Q의 중점이 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점대칭, 선대칭에서 늘 써먹었다.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서 얘네 두 개가
PQ가 Y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원점을 그 다음에 지나줘야 되니까 PQ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도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들아?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이야. 여기까지가 했으면 거의 한 50%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미안해요. 어쨌든 써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A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나는 요 점들의 좌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구해줘야 돼. 그래서 Q의 좌표를 그냥 A로 하면 요거랑 비슷하니까 알파, 베타라고 더 볼게. 그 다음에 얘를 베타, 알파라고 더 볼게요. 그럼 난 여기서 뭐 얘네 두 개가 서로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 주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지금 한 원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OP도 반지름이고 OQ도 반지름이고 OA도 반지름인데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얘는 둘 다 모르잖아. 그지? 두 개를 쓰는 것보다 내가 문자 하나로 바꿔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 놈의 제곱이니까 9분의 2n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일단은 구해 놓을 거는 먼저 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요걸 대입했을 때 얘가 9분의 2n 제곱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 근데 요 Q라는 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베타라는 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Q라는 요 놈을 나는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 Q가 원 위에 있는 점이니 이 Q를 어디에 대입하면 원에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그냥 쓸게요. 계산해서 알파 제곱이 9분의 2n 제곱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나는 2알파 제곱이 9분의 2n 제곱이 될 거고 알파 제곱이 9분의 n 제곱 뭐 요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니 얘다? 그러면 알파라는 게 3분의 n,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n이지만 지금 Q라는 게 지금 어디에 있어? 4사분면에 있는 거잖아. 4사분면에서 X좌표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만 쓴 거야. 알파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하겠니 얘들아? 자,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다 왔어 얘들아. 이제부터 뭐 할 거냐? 자, 우리 수투에서도 그렇고 얘들아, 수원에서 그렇고 문제가 이거를 만족하는 뭐가 존재한다고 얘들아? n이 존재한다고. n이 뭐야? 자연수지. 그지? 그러면 얘들아 수원에서 수열에서도 자연수, 정수가 나오면 뭐 하자? 대입하자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1부터 대입을 할 거야. 알겠죠? 그런데 10개 대입하라고는 안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n이 1일 때부터 대입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n이 1이면 이 q라는 점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이고요. 내가 알파를 3분의 n이라고 구해놨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고, 나는 지금 결론적으로 뭘 구하고 싶냐면 얘들아 A 값을 구하고 싶어. 그지? 그러면 난 A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Q랑 P의 좌표를 알고 있어. 그지? 알고 있고 요 두 놈이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 나는 PQ를 저 식에다가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지? 근데 위에는 로그라서 조금 귀찮고 그래서 조금 더 계산하기 쉬운 이 지수 함수에 Q점을 대입을 하면 얘는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대입하게 되시면 3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은 y는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의 3분의 1제곱이 3분의 2가 되고요. 그래서 양변을 세제곱해 주게 되시면, 왜냐면 얘 지수 1로 만들어야 되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작업을 몇 번 더 해주면 돼? 두세 번 더 해주면 돼. 안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2일 때는 q가 알파가 n분의 2니까 3분의 2, 3분의 2가 될 거고, 얘를 똑같이 1번과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오케이? 그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계산해 주시면 좀 a가 더럽게 나와요. 얘 아니구나. 3분의 1에 얘는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이 3일 때 계산해 주시면 q가 1,1이거든요. 그러면 a가 잠깐만요. a가 0 나와요. 1, 마이너스. 오케이.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시면 a가 빵 나와요. 빵. 근데 나는 a가 몇에서 몇 사이였으면 좋겠어, 얘들아? 0에서 1 사이였으면 좋겠어. 그지? 근데 봐봐. a 값을 비교해 보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에서 3분의 1의 2분의 3제곱 0이야. 점점 작아지겠죠. 그지? 그럼 이 밑에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a 값을 모두 다 곱하면 3분의 2의 세제곱에서 3분의 1의 2분의 3제곱을 곱해 주시기만 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자연수라고 나와 있을 때는, 자연수 정수라고 나와 있을 때는 조금 대입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게 편하게 조금 더 풀 겁니다. 알겠죠? 답이야? 3번이, 5번이야. 왜냐면 얘는 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분배. 얘는 1은 안 해도 되니까 3한테만 분배. 계산해 주시면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일일이 조금 찾아주시는 거. 두 번째는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등장했고, 어떤 직각삼각형 한 변, 빗변 위에 한 점에서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으면 얘는 왜 접어? 원으로 조금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게 이 문제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일단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요 두 점도 어쨌든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좀 복잡해요. 얘 어려웠어요, 얘들아. 원이라는 저 정보를 이끌어냈어야 됐어. 더워. 나만 덥니? 그지? 아닌가? 내가 열이 많아서 그런가? 일단 해석을 조금 해봅시다. 일단 해석을 좀 봐봐. 일단 아싸, 또 공차가 뭐야? 자연수지.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돼? 뭔가 좀 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심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또 뭘 또 의심을 해보셔야 되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지 않을까? 공차가 정수면 첫째 항이나 어떤 항 자체 하나가 정수가 된다면 나머지 항들도 다 정수가 되잖아. 그지? 이러한 뭔가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왜? 자연수가 얘들아 이렇게 조건이 걸렸다는 건 쟤를 조금 이용해 달라는 얘기고, 얘가 굉장히 강력한 놈이잖아. 그지? 그래서 봤더니 얘들아 A의 n제곱, A의 n번째 항의 절대값이 4m이래. 그지? m은 자연수니까 요 자체 우변이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그지? 근데 절대값 씌웠을 때 얘가 3, 예를 들어서 3이야, 4야, 빵이야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AM이 여기서 무슨 수니까? 정수니까 정수에다가 자연수를 계속 더해 나갈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AN은 싹 다 무슨 수고? 정수인 그러한 수열이고 하나 더 있다. 근데 별로 대단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진짜 다 알고 있는 거야. 뭐냐면 얘들아 공차가 자연수네. 그치? 공차 D가 그러면 0보다 뭐 하다는 얘기고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 공차가 0보다 크다는 건 점점 뭐 하게 된다는 소리야?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모든 항이 정수이고 그 다음에 증가 수열 요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니? 이게 필요해요. 얘들아 나중에 필요해서 쓰는 거야. 여기까지는 해석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겁나 복잡한 식이 있어. 이건 나중에 쓸 거야 또. 자, 겁나 복잡한 식이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걸 보고 얘들아 여기가 m 플러스 2번째의 제곱이고 여기가 m 플러스 3번째의 제곱이고 여기 뒤로 갔더니 2배의 m 플러스 2와 m 플러스 3이 있네.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돼? 완전 제곱식. 그치? 제곱 2배에 2개 곱한 거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식을 뭐 해줘야 되겠다. 약간 변형을 해줘야 되겠네. 어떻게? 요 놈을 이항시켜서 요 세 놈과 뭐 하면 결합시키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러면 A의 m 플러스 3의 빼기 A의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얘는 S. 아이고 미쳤나봐요. A가 아니라 저거 S죠. S. 여기가 A가 아니라 S가 될 겁니다. 그래서 S의 m 플러스 3에서 S의 m 플러스 2를 뺀 거의 제곱이 S의 m 플러스 K 요 놈 한 개 빵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괜찮? 자, 근데 여기에서 쌤이 왜 SM을 썼냐면 근데 굳이 여기서는 제곱이 들어가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SM 플러스 3을 먼저 쓴 이유는 봐봐 얘들아 1부터 m 플러스 3번째 항에서 1부터 m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더한 걸 뺄 거야. 그럼 얘는 뭐만 남는다는 얘기야? A에 m 플러스 3번째 그죠? 요 놈의 제곱 더하기 S의 m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 빵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또 여러분 봐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어. 봐봐. 여기서 이끌어내야 되는 게 뭐야? 그치. 뭐야 얘들아 제곱할 거잖아. 그치? 근데 AN은 무슨 수야? 정수야. 얘들아 정수를 제곱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S의 m 플러스 K도 얘도 제곱을 해주시면 정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했는데 빵이 나왔대. 그러면 각각이 다 뭐일 수밖에 없어? 빵일 수밖에 없어. 얘가 빵이고 그 다음에 S의 m 플러스 K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빵이 된다는 얘기야. 빵빵빵. 엥? 이게 돼? 자 그러면 자 여기가 S m 플러스 1이 빵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m 플러스 1번째가 빵인 거야. 얘를 좀 더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을 더해서 요 놈의 평균에 항의 개수를 곱한 게 그냥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얘다. 요렇게 한 게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빵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2a 더하기 이런 것도 있지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근데 얘다 m도 무슨 수고? 자연수고. 그죠? k도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m 플러스 k 요 자체는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얘들아 어떤 숫자에다가 자연수를 곱해서 빵이 되고 싶어. 그러면 누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얘가 0이야. 여기까지
괜찮네? 그럼 얘가 0이라는 2분의 a1 더하기 a의 n 플러스 k가 0이라는 얘기는 자, 근데 이거는 무슨 중항을 이용할 수 있어?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지? 왜? 얘가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게 가자는 얘기야. 첫째 항 쓰고 공차 쓰면 너무 식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얘는 등차 중항에 의해서 a에 어떻게 쓰면 돼? 얘네 두 개의 뭘 구하면 돼? 평균을 구하면 돼. 이렇게.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약간의 살짝의 복습을 들어가시면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이거잖아. a의 n 더하기 2랑 a의 n을 더하면 2배의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죠? 요 n 플러스 1의 첨자를 계산하고 싶으면 요 앞에 있는 두 놈의 뭐랑 같다? 평균이랑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등차 중앙. 근데 얘가 소수점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왜? 얘를 어디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니까? 함수 위에서 생각을 할 거니까. 함수에서, 실수 전체인 함수에서 나는 누구만 갖고 온 거야? 정의역을 자연수만 갖고 온 거야. 그치? 1차 함수 직선에서 내가 자연수만 갖고 온 거야. x가. 그렇다 보니까 이 직선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거라고. 네. 자,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돼요. 0이네요. 근데 얘들아 봐봐. 아까 이렇게 열심히 적어놨잖아. 그치? 얘가 무슨 수열이야 얘들아? 모든 항인 정수인 증가야. 점점 커져.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공차가 자연수니까 얘는 0이 하나가 되면 얘보다 더 커져야 돼. 그치? 그러면 0이 되는 건 나 이미 찾아놨어 얘들아. n 플러스 3이라고. 근데 또 2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k 겁나 복잡하네요. 요 놈이 0이래. 근데 쟤는 증가잖아. 정확히 말하면 순증가잖아. 순증가. 증가만 하는 애들. 그러면 여기 있는 n 플러스 3과 여기 2분의 1 더하기 m 더하기 k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얘는 커지기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악! AN이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증가 수열이기 때문에 얘 이유는 공차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의 n 플러스 3이 빵이면 얘가 A의 2분의 1 더하기 m 더하기 k. 그러면 얘가 첨자끼리 같아져야 되니까 m 더하기 3과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k가 서로 같아져야 되겠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k 값을 구해보면 k가 n-k래요. m이 k-5 이렇게 된대요. 봐봐,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들아 굉장히 여러 가지야. A10을 구해줘야 되니까 공차도 구해줘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AN 중에 하나의 항을 구해줘야 돼. 근데 여기 하나의 항은 이미 주어져 있어.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주어진 거니까 M을 구해야 돼. 그지? M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 K도 구해야 되고, 공차 D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 M 구하면 얘는 구할 수 있으니까 패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식을 갖고 있는 게 3개를 구해야 되는데 M과 K는 관계가 있네요. 그지? 그러면 나는 얘는 굳이 건들 필요는 없겠죠. 그지? 그러면 이 놈과 공차 D 사이의 관계 하나만 구하면 뭔가 얘가 자연수니까 대입을 통해서 내가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해봤더니 어디 가세요? 자, n 플러스 3이 빵이 우리가 조건이 지금 얘들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A의 n 플러스 3이 빵이라는 조건 하나랑,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 AM이 3M, 4M이군요. 4M이라는 조건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봐봐, 여기는 첨자가 n번째고요. 얘는 n 플러스 3번째야. 그지? 근데 얘는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증가 수열이기 때문에, 그죠? A의 M이 여기에 있다면 쭉쭉쭉쭉 가서 A의 M 플러스 3이 여기에 있겠죠. 근데 얘가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럼 AM 자체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얘 음수야.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 식을 그러면 A의 M은 그죠? 마이너스 4M이 되겠고, 그지? 마이너스 4M이 되겠고, 근데 얘는
얘는 자 내가 얘들아 항상 기준이 되는 건 값을 알고 있는 애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했지. 얘가 0이잖아. 그지? AM 플러스 3이 AM이 되려면 공차 D를 몇 번 빼주면 돼? 몇 개 차이야? 몇 칸 차이야? 3칸 차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몇 D? 마이너스 3D랑 같아지는 거야. 왜? 얘는 A의 M 플러스 3에서 3D를 빼면 되는 거고 요! A의 M 플러스 3이 빵이 되는 거니까. A의 M 플러스 3 빼기 3D. 그러면 여기서 4M과 3D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겠다. 할만하지 않니 여기? 아니야? 시장만? 지금 내가 뭐 구해야 되죠? 자연 공차도 구해야 되고 다 구해줘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K로 접근해도 되고 지금 이 상태로 접근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지금 아이고 여러 가지 중에 K가 몇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M은 몇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5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죠. 왜? 얘가 K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5는 10-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야? 자, 그럼 다 있어 얘들아.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대. 근데 얘네 두 개는 지금 4와 3은 서로 소잖아. 그지? 이렇게 이렇게 접근합시다. 4는 4분의 3D죠. 그지? 그럼 얘 무슨 수? L 무슨 수가 돼야 돼? 무슨 수? M 자연수. 그지? 그러면 우변도 무슨 수? 자연수. 얘 자연수 되려면 D가 4의 무슨 수? 배수. 이거 괜찮아? 그러면 D가 4일 때 M은 몇이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그죠? D가 8일 때 M은 6이 돼야 되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근데 앞에서 내가 M은 몇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5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밖에 안 나와. 다 했다. 끝. 아니야? 그러면 공차 D가 4고요. 그 다음에 A의 M이 몇 M? 마이너스 4M이니 A의 M이 마이너스 4M이니까 얘는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20번째 항은 굳이 첫 번째 항 안 구하셔도 세 번째 항에서 10이야? 열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7개만 더하면 되겠죠. 그지? 예, 16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자연수가 등장했어. 그지? 대입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수열에서 자연수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두 가지로 풀지 않아? 정수나 자연수? 어떻게 두 가지로 푸냐? 첫 번째는 진짜 실제 대입해서 풀기도 하고, 그지? 우리가 D값의 범위를 구해서. 두 번째는 나누기, 분수 형태로 만들어서 이 좌변이 자연수면 우변도 자연수가 된다. 그래서 분모가 약분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D가 분모의 배수이다라고 많이 접근을 하잖아. 그지? 이 상태도 똑같이 가는 거야. 왜 나는 얘는 그래 근데 얘는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알겠어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해석하는 거 하나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을 진짜 적절하게 많이 사용해 주시면 식이 간단하게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이러한 거 그냥 등차 중앙을 조금 써달라는 얘기와 요 식변화, 그죠? 제곱이랑 2배가 나오면 항상 우리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버리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용하게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추적 문제가 나왔니? 내 기억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지? 재밌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묻고 싶은 거야? 주기 내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 물어본 거야.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모르겠어? 그러면 해보면 돼요. 이거 괜찮아. 해보면 돼요. 자, 일단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니 얘다? 두 자연수. 네, 두 자연수에 대해서 근데 조건이 하나가 걸려 있네요. A는 20보다 작거나 같고 B는 그딴 거 없대요. 그딴 거 없대요. A만 걸려 있어. 그럼 뭔가 A를 기준으로 살짝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런데 얘가 열린 구간 0,1이래요. 오, 여기에서 fx가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a배에 sin 6분의 b파이 6분의 b파이 x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놈과 y는 9에 뭐가?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될 때 이거에 교점이 3개가 된대요. 자, 3개가 되는 그럴 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약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얘들아 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은 우리 교점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두 함수의 아니죠. 그냥 두 방정식의 뭐랑 같다? 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방법대로 생각을 하면 나는 y는 a sin 6분의 b 아이고 글씨 날라가서 미안해요. b 파이 x를 그려줘야 돼. 나 b도 모르고 a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릴 거야? 그지?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얘가 그리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니? 그지? 까다롭잖아. 그지? 그래서 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들아 얘는 누구만 없으면 조금 그리기 편할까? A만 없으면 좀 더 그리기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A가 없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몇으로 고정이니까 1로 고정이 되는 거니까 그냥 주기 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양옆으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조금 넘어가서 방정식꼴로 약간 넘어가서 다시 돌아올 거야. 즉 얘는 A의 sin 6분의 b 파이 x가 몇인 놈? 9인 놈을 찾으면 되지. 이거에 서로 다른 해가 몇 개라는 얘기고 3개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얘 값은 누구의 값이랑 똑같으니까 a를 양변으로 나눠준 sin 6분의 b 파이 x는 a분의 9의 해랑 같은 거니까. 그죠? 근데 요 방정식의 해는 각각의 함수의 뭘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그리기 편하잖아. 다들 표정이 안 좋은데? 이렇게 되니 얘들아? 얘는 그리기 편하잖아. 그지? a분의 9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일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 얘는 상관없는데 요 사인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편한 형태로 바꿔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얘만 그리면 돼. 그렇지? 얘만 그리면 돼. 누르면 하지 말고. 그잖아. 얘 그리는 거보다, 그죠? A가 미지수가 하나 더 달려있는 거보다 없는 게 그리는 게 편하고, 그지? 얘의 주기가 몇이에요, 얘들아? 그래프 그리려면 일단 주기 구해야 되니까. B분의 12예요. B분의 12. 그죠? B분의 12예요. 근데 B의 값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자, 그러면
좀 관찰을 조금 해보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봐봐 얘들아. 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a분의 9는 항상 무슨 수야? 그치, 상수야. a 자연수, 9 자연수, 양수분의 양수니까 a분의 9는 양수야. 그치? 그러면 나는 그래프, 사인 그래프는 위아래로 막 요동치는 애잖아. 근데 밑에 부분 필요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난 위에 부분만 그려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약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0에서 1까지니까 그래프가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근데 조금 얘는 나눠서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아이고. 아니요, 하나, 뭐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여러 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선을 딱 그려봤어. 선을 그려봤어. 자, 근데 얘는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야. 이거 돼, 안 돼? 안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봉우리가 3개여도 안 돼. 그러면 3개가 나오려면 얘는 4개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잘려져 있다면, 얘는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3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3개가 생기려면 얘들아, 그래프가 최대 몇 개까지? 3개, 2개까지 올라와 주셔야 되겠죠. 이 양수인 부분이 2개, 1개 그려지고 1개는 그려지다가 많은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무조건 교점이 몇 개가 생길 테니까 3개가 생길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일단 3개까지 되겠네. 근데 봐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릴 거잖아. 그지? 올리다 보면 얘가 어떤 케이스도 우리가 따져줘야 돼? 최대값. 항상 케이스 최대값. 최대값일 때 3개가 생기려면 얘는 우리가 마지막 케이스 안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는 이제 빨간색 케이스는 얘가 안 되는 거지만 최대값일 때는 얘는 되는 거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개 총? 크게 2개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제일 만만한 케이스부터 가봅시다. 제일 만만한 게 뭘까? 이 3개짜리지 않을까? 얘는 최대값이 1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최대값이 1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들아, 얘는 그러면 초록색은 얘들아 3개까지는 오케이인데 4개짜리는 어디까지 오케이야? 여기에 구멍만 뚫리면 되겠죠. 그지? 여기서 밑에서 정확하게 그리면 얘는 여기 부분은 구멍이 뚫리지만, 그죠? 얘는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요 범위 내에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B 해서 요 범위 안에 주기가 요 안에서 다 그려지도록만 세팅만 하면 될 거야. 그지? 아따 덥다. 자, 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초록색으로 할게요. 여기 초록색 그래프로 그렸으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얘는 지금 A분의 9가 몇인 케이스 하고 있는 거야? 1인 케이스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얘가 1인 케이스니까 A는 몇 밖에 없어? 9밖에 없어. 이걸 만족하는 무슨 값만 구해주면 돼? B. A 값 찾았으니까 B 값만 구해주면 돼. 자, B 값은 주기야. 그지? 자, 주기니까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얘들아? 1개, 2개, 그 다음에 4분의 1. 돼? 얘들아, 우리가 삼각함수는 4칸으로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쪼개지는 거니까 얘는 하나, 2개 하고 몇 분의 몇? 4분의 1인 거야. 왜 더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4분의 1인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얘들아? 되게 쉬워? 서현이 눈이 아닌데? 응?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쭉쭉쭉쭉 커지다가 또 3개의 몇 분의 몇 가지? 4분의 1인 거야. 네. 여기까지 괜춘하니 얘들아? 근. 그렇죠. 끔찍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 뭐냐면 이 예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죠? 6분의 b파이, 요게 6분의 b파이가 여기를 따지고 보면 얘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파이. 그지? 2분의 파이고 여기는 2분의 몇 파이니? 2파이, 4파이, 5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9파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이 2분의 9파이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2분의 13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왜냐하면 0부터 1까지잖아. 1은 포함이 안 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가 2분의 9파이라는 건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1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멍이 뚫려야 돼. 봐봐. 여기까지 내가 그려준다는 얘기는 0부터 1, 지금 0부터 1이잖아. 그지? 그 사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포함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뚫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얘는 구멍이 지금 뚫려 있는 거잖아. 1이라서. 그지? 그럼 여기 포함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차이야, 지금. 지금 파이로 계산한 건 그냥 0부터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여기다 1을 대입해서 6분의 b파이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걸로 파이의 형태로 지금 다시 바꿔 놓은 거야. b를 구하려고. 더워라. 그러면 b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화이팅! 27부터 39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6분의 b파이가 저기 어미가 왜 저기 가요? 왜냐면 이 마지막 여기 1인 케이스 보는 거야. 0은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여기서 끊길 수도 있고 여기서 끊길 수도 있고 여기서 끊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일단 마지막으로 끊겼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x에 몇을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한 거야. 그래야 여기가 다시 바꿨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난 줄 알아요? 이제부터 지우기 시작되거든요. 그래프 지우기 시작이 돼요. 지울게요, 살짝. 자, 이제 요 케이스 해보자. 빨간색 케이스. 빨간색 케이스를 시작할 거야. 자, 근데 봐봐. 얘는 그래프가 적어도 몇 개는 필요해? 한 개는 온전히 나와야 되고 더 찔끔 삐져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6분의 일단은 빨간색 케이스를 들어갈 텐데, 빨간색 케이스. 그러면 얘는 주기 6분의 12가 1보다는 뭐 해줘야 돼? 더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주기가 1이면 0부터 1까지 요거 하나 그려지잖아. 그지? b분의 미안하다. b분의 12 주기 미안해요. b분의 12가 0부터 1보다는 작아져야 그래프가 더 생기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져야 되고, 그러면 12보다 b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지? 근데 b는 무슨 수? 자연수. 이제부터 뭐 할 거야? 네. 몇 개만 대입하면 되냐? 13, 14, 15, 16, 17, 18. 6개만 대입하면 돼요. 근데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어. 진짜. 규칙이 있어! 이따가! 봐봐. 진짜야. 봐봐.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좀 붙여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자, 얘들아. 여기다가 1, 1, 1, 1. 1. 자, 1을 대입해서 어차피 끝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시면 요 점이 될 거고, 자, 요 점 이렇게 이었을 때는 얘들아, 여기 부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얘들아, 지금 어디 부분만 나오냐면 노란색 부분만 나올 거야. 여기 부분,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왜냐면 0부터 1 사이니까.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점은 x에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나는 지금 y는 sin 6분의 b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 지금 b 대신에 몇을 대입하면 돼? 13을 대입하면 돼. 그지? b가 13일 때니까. 그럼 나 여기 값은, 여기에 함수 값은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1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sin 6분의 13파이는 sin 6분의 파이랑 같기 때문에 2분의 1이 돼요. 여기까지 되겠니 얘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돼. 구멍이 이렇게. 왜? 1일 때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돼. 0도 안 들어가니까.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여기 안에서 교점이 3개가 등장해야 된다? 그럼 얘들아, 여기 밑에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몇 개야? 3개지. 이렇게 그려지면 2개죠. 노란색만 그려지게 될 거니까. 근데 2분의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는 몇 개만 존재하게 돼? 2개만 존재하게 돼. 그지? 그러면 a분의 9가 2분의 1보다는 작으면 되겠네.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얘는 자연수분의 자연수가 0보다 커.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0인 케이스는 굳이 안 따져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는 얘는 18보다 크기 때문에 A 값이 될 수 있는 건 19랑 20 이렇게 2개가 될 거야. 근데 봐봐. 그 다음에 얘들아, B가 14일 때를 보면 약간 줄여서 그릴게. 너무 크게 그렸어. 첫 번째는 좀 보여주려고 크게 그렸고, 자, 이렇게 봉우리가 2개가 생겨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몇일 때 보면 되는 거야? 1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1. 그지? 그러면 얘는 y는 sin 6분의 14 파이 x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라인이 sin 6분의 14파이니까 얘 계산하면 sin 3분의 파이 나와요. 알겠죠? 각변환 써주시면,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노란색 부분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야. 그러면 a분의 9가 몇보다 작거나 작으면 돼요? 2분의 얘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a가 나 구해놨어. 여러분들 눈으로 째려볼까 봐 구해놨어요. 6루트 3이야. 근데 얘는 루트 108이야. 그래서 얘는 10보다 커. 10점 얼마보다 커.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몇부터 몇까지야? 11부터 20까지야. 왜? a가 2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얘는 여기서 10개가 나와. 근데 봐봐. b가 1씩 커지면 얘는 2개밖에 안 했지만 요 범위 자체가 6분의 1씩 커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두 번째 있는 부분을 약간, 쌤은 다 했어. 쌤은 이 규칙 찾는 게 조금 그래서 다 하긴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b가 13일 때는 여기였어. 얘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b가 13일 때는 요 라인이었어. 2분의 1이었어. 자, 그 다음에 b가 14일 때는 요 라인이었어. 되니? 그 다음 우리가 b가 몇일 때 해야 되지 이제? 15일 때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b가 15일 때가 되겠죠. 왜냐하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6분의 이거 두 개 비교해. 얘는 6분의 파이고 얘는 6분의 몇 파이야? 2파이죠. b가 1씩 커질 때마다 함수는 x값은 몇 분의 몇 파이씩 커지는 거야? 6분의 파이씩 커지는 거야.
그러면 b가 15일 때는 여기가 b가 15일 때는 여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 커지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 최대값인 1이 될 거야. 1.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b가 16이 되면 여기가 되겠죠. 또 6분의 파이만큼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6분의 4파이잖아. 그지? 6분의 4파이는 3분의 2파이랑 똑같잖아. 그지? 사인 값은. 이렇게 말만 해도 되겠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이거는 그냥 잔머리를 살짝 굴린 거야. 자, 얘는 그럼 b가 16일 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은 뭐가 될 거야? b가 17일 때만 되는 거야. 18일 때는 빵이 되겠죠. 굳이 안 따져도 되고 그 다음 것도 굳이 안 따져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봐봐 얘들아. 내가 앞에 부분까지 만약에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내가 파란색 부분을 그려줄 건데 b가 13일 때는 여기밖에 안 그려졌잖아. 그지? 근데 b가 17일 때는 얘가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얘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구멍이 뚫린다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 앞에서는 2분의 1이 되는 건 얘는 빼줬잖아. 그지? 근데 얘는 2분의 1이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여긴 빠졌지만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가 나오거든. 괜찮네? 그러니까 x값이 b가 17일 때 여기까지 넘어갈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을 그어줬을 때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앞에서 이미 세 개가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b가 17일 때는 얘랑 똑같거든. 근데 몇이 포함이 돼야 돼? 18이 포함이 돼야 돼. 등호가 다시 생기거든.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 게 16일 때도 뭐가 생겨야 돼? 등호가 생겨야 돼. 근데 얘는 어차피 등호 생겨도 필요 없죠. 그치? 11부터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이 뒤에서 규칙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지막 b가 17일 때 a가 18까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몇 개가 나오냐면 얘들아 48개가 정답이에요.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 다 그려주면 돼. 다 그렸어 얘들아. 다 그렸어. 이게 이해가 되면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는 쌤처럼 못 그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쌤이 저기 b가 14일 때까지 했으니까 15일 때 해볼게. 그럼 y는 사인 얘는 6분의 15파이 x 이렇게 될 거고 똑같이 그래프 그려주면 돼요 얘들아. 봉우리 두 개 그려주시고 그죠? 1을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될 거야. 왜냐면 6분의 15파이 대입하면 여기가 왜냐면 여기서 사인 아싸 붙였어야지. 사인 6분의 여기가 15파이니까 6분의 15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랑 같아서요. 얘가 무조건 1이 돼요. 1. 그래서 여기야. 근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1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몇 개야? 3개죠. 왜? 나는 지금 노란색으로 했죠. 저기 지금 그래프가 정의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까지니까 그지?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얘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a분의 9가 1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a는 9보다 커지게 되는 거니까 a는 10부터 2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 16일 때 해볼게요. 16일 때. 자, 16일 때는 y는 사인 6분의 16파이 여기 x 이렇게 될 거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그래프를 두 개 그려줄 거고 근데 얘는 1일 때 1, y는 파란색으로 해보자. y는 그러면 얘는 사인 값이 사인 6분의 16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사인 3분의 2파이로 바뀌게 됩니다.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한 이 정도에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구멍이 뚫릴 거고 자 우리 앞에서는 여기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면 두 개밖에 안 됐지만 얘는 2분의 루트 3이 돼도 교점이 3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a분의 9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등호가 붙어. 근데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루트 108보다 큰 거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안 들어가도. 똑같이 얘가 될 수 있는 건 11부터 20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럼 여기 지워도 되겠니? 맞아. 이 자식 눈 풀렸는데? 어? 아, 모르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B가 마지막 17일 때는 자, 사인 그 다음에 6분의 17파이 요거니까 사인 6분의 5파이가 돼서 얘는 다시 또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2분의 1이 되는 거 야, 여기 해주시면 여기가 1이야 1 그럼 여기가 구멍이 뚫리는 거고 2분의 1이 됐을 때 얘도 3개가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앞에 거랑 다르게 a분의 9가 2분의 1이 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얘는 18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가 18, 19, 20 이렇게 3개가 얘는 또 3개야. 그래서 여기서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1번 케이스 있죠. a분의 9가 최대값 1이었을 때 거기였을 때 12개 나오고요. 얘가 12개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는 순서대로 b가 13일 때는 2개 그 다음에 b가 14일 때는 10개 그 다음에 b가 15일 때는 11개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해 할까봐 그 다음에 b가 16일 때도 다시 10개 그 다음에 마지막 b가 17인 거는 11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어우 3개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18인 경우는 다시 뭐가 돼요 얘들아? 네 개가 등장해. b가 18이면 마지막 케이스 b가 18이면 얘가 이렇게 돼서 18에 1을 대입하면 얘는 사인 6분의 18파이는 사인 파이랑 똑같거든요. 사인 파이는 0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정의가 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몇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 4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얘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총 요거를 싹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이 몇 개가 된다? 48개가 된다. 맨 마지막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서 그지? 그거에 맞도록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조금 마지막에 복잡해요. 얘는 조금 케이스마다 복잡하게 그려줘야 돼서 하나씩 해 주시는 게 여기선 실수 없이 가는 방법입니다. 뭔가 비슷하네 라고 해서 요 가지수를 2개라고 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그래프 그리면서 따져줘야 돼. 실수 안 하려면. 알겠죠? 마지막 번호잖아. 그치? 좋습니다. 그래서 수 1은 요렇게까지 할 거고요.